3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벌써 3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,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4월이 오겠네요. 꽃이 이제 뭐 만발하고 흐드러지게 이제 필 텐데, 그렇게 이제 그땐 정말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 정말 허락되는 그런 달들이잖아요. 야외 뭐 예전에는 야유회들도 많이 가고 뭐 여행들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, 이번 그 봄은 어떻게 지나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뭐 그냥 자유주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, 항상 관심 있는 거, 평생을 우리는 이제 그 다이어트, 살과의 싸움을 하잖아요. 코로나가 되면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.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다,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,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랬거든요. 모임이 많이 없어지니까 밤에 저녁을, 안녕하십니까. 3월 19일 토요일 공미정입니다. 네, 평일에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,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날, 네, 공부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,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, 주말에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, 뭐 그때 상황에 맞는 이슈, 뭐 네,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. 이게 자꾸 뭐라 그러죠? 이게 다운이 돼요. 요즘 그런 상황들이. 3월도 벌써 이제 중순이에요, 중순. 네. 조금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4월 달이 올 텐데, 꽃은 필 거고,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꽃 보면서 꽃놀이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도 가고 했었는데, 그런 일상 자체를 이제 못한다는 사실이 참 슬프게 다가와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자꾸 그 살이 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, 그 좋은 뭐 신약들, 명약들, 의료 기술도 참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비만은 정복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원인이 뭐 꼭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사가 잘 안 된다든가 호르몬,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질환 때문에도 그런 거니까, 이 살에 관해서는 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유전인자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사람들이 평생 화두, 나 내일 살 뺄 거야, 오늘 좀 덜 먹을 거야, 아니면 뭐 일일 일식 간헐적 다이어트도 요새 유행하고, 아니면 원푸드 바나나만 먹는 거, 또 아니면 그 집에서 입에서의 계란 냄새 나는 진짜 황제 다이어트, 고기만 먹는 별 방법이 다 있어요. 뭐 식욕 억제제, 그리고 뭐 요즘에 분홍이 빨강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분홍이 뭐지? 녹색하고 뭐 이런 거. 그리고 뭐 가르시니아, 시장에 정말 살에 관한 건 뭐 무궁무진하고, 아마 이제 포기가 안 돼서 다 해본 분들도 있을 거고, 한의원에 가면은 뭐 카복시도 있고 비만침도 있고, 또 그 에피드린 성분들은 뭐 마왕도 있고, 또 병원에 가서 뭐 지방흡입들도 하고 또 위밴드 수술도 하고, 이렇게 저도 잘 나오는 게 항상 이제 숙제가 다이어트란 말이죠.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, 오늘은 한번 그 살에 관한 이야기, 그 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일들, 그리고 뭐 그 주변의 에피소드,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릴 때는 왜 다이어트 하지 마라, 잘하면은 다 이렇게 키로 간다,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 먹어야 된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배가 불러야 뱃살이 빠진다, 그러니까 새끼를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. 어떤 분들은 새끼 먹으면은 뭐 다 살쪄요. 그리고 어차피 아는 맛이다, 뭐 이런 명언들도 나오고 있는데,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,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고 외국보다 한국이 더한 것 같아요. 이 살에 대한 그 잣대가.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,
예전에 이제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밖에 일찍 나가보면은, 지금은 코로나라 그런 광경은 흔치 않지만, 이 엄마들이 이렇게 유모차 쫙 끌고 그 유치원차 올 때까지 그 한 뭐 한 몇 분 정도, 한 뭐 또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개하고 그러다 친해지고, 또 각자 차도 마시러 다니고, 나중에는 뭐 쇼핑도 같이 다니고, 그러다가 또 싸움하고 말 옮기고,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. 그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차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차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아이를 칠 뻔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, 정말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약간 그 거의 이렇게 보도블록 인도에 거의 가까이 이제 있었어요. 애가 다칠 뻔했죠.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어떤 바른말 잘하는,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뭐 옳지 않은 일이니까 아줌마 이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약간 좀 이렇게 살집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뚱뚱한 체형이었었는데, 그 차에서 내린 그 차주가 너무 황당하게 이 여자를 딱 쳐다보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캔을 하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. 아, 뭐야, 뭐래? 돼지 같은 게 살이나 빼지? 딱 이런 거예요.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들, 뭐 말을 저따위로 해, 진짜, 막 이제 이럴 줄 알았거든요. 그랬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, 아유, 그러니까 평소에 좀 덜 먹으라 그랬잖아. 아유, 살 좀 빼지 그랬어. 하면서 전혀 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,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자기가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태생이 워낙 유전인자가 그 모태 마름? 네, 모태 마름인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그 눈빛이 벌써 자기가 그 이렇게 아무 옷이나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날씬한 거를 되게 교만하게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가 그건 노력한 부분이 아니라 신이 주신 일종의 선물 같은 건데, 이 사람이,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. 아우, 조금만 뭐 빼면 좀 예쁠 텐데, 아우, 나는 너무 말라가지고 뭐 고민이야,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. 볼 수가 없어요, 볼 수가. 그래서 갑자기 왜 대한민국은 살이 찌면은 죄가 되는 걸까? 그 참 희한한 문화죠. 그런데 그 보여지는 어떤 뭐 마르고 뚱뚱하고 뭐 보통 체형이고, 이게 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예전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하는 되게 유명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. 야, 진짜 그 식욕의 운동이 이길 수 있어? 운동하면은 살이 정말 안 찌는 체질이 돼? 다 근육질로 변하는 거야? 그랬더니, 아이고 누나 그걸 믿어요? 그냥 먹는 게 다예요, 먹는 게.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운동시키고 음식까지 막 이렇게 조절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정도 나이 되면 막 손 떨리고 막 어지럽고 되게 막 날카로워지거든요.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참 이게 살이라는 게 되게 풀기 어려운 어떤 숙제구나,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, 결론은 뭐냐면은요, 근데 결국은 뭐 살이 찌면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, 뭐 되게 그 엄청난 양을 막 먹는 그런 이제 약간 우둔한 사람,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,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신진대사와 연결된,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, 다이어트는 왕도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정할 게 없으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위장관을 갖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처럼 이렇게 조이는 뭐 위밴드 수술 같은 것도 하는데, 일단은 이렇게 단기간에 생각하지 말고, 건강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잖아요. 제가 그 평소에 뭐 복식호흡 하세요, 뭐 머라이언 하세요, 사이렌 하세요. 지금은 아유 뭐 저거 한다고 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, 어느 정도의 이렇게 수준이 됐을 때, 쌓였을 때는 그 진가는 100% 나타납니다. 그래서 무엇이든지 뭔가 막 급하게 하려고 하고 되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빠른 이제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
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약간 한심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.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. 아이들이 가끔 왜 뭐가 이렇게 사명감이 넘치셔서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는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그 바뀌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이제 제가 그 교수님이 쇠뇌하듯이 말을 한다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여기가 80명이고 100명이면 그 중에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정말 나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내가 다른 면에서 좀 동기부여가 돼서 변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있을 거다. 그 한 명이 정말 변화가 돼서 그 다른 또 곳에 가서 그 100명 중에 또 이야기를 해서 그 한 사람이 변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. 이제 뭐가 가장 부럽냐면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러니까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막 부모님이 막 알아가지고 헬리콥터만처럼 막 해주는 게 너무 부럽다. 부러워하지 마라. 사람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.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모님은 소중한 거고 내가 예를 들어 흙수저고 어떤 경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금수저인 애들은 시간이 엄청 흘렀을 때는 나를 못 이긴다. 왜? 나는 어떤 고통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부모가 아니면 자기가 처해진 그런 환경 속에서의 그런 그 도움?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좌절했을 때는 답이 없다. 물론 부럽다 나도. 그것도 능력이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면서 노력을 했을 때 그 얻어지는 소중한 결과물 굉장히 뿌듯하잖아요. 그쵸? 나하고의 약속을 지킨다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. 또 이야기가 딴 데로 샜지만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는 못하겠으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한 노력은 하고 항상 그 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소파에 누워가지고 껌딱지처럼 이렇게 소처럼 누워있지 말고 뭐라도 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덜 찌더라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굉장히 사람들도 지금 예민해진 상태예요.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좀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리고 좀 혼자서 이렇게 산에도 가서 이렇게 자연도 접하고 그동안 내가 못 해봤던 것도 한번 계획을 또 실행에 옮겨보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도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